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33분, 오늘 5월 6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모두 좋은 휴일 보내셨나요? 저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람 쐬러 좀 다녀왔는데 많은 인파에 조금 고생을 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서 정말 좋은 날씨였던 만큼 외출도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비트코인은 정말 하루하루 희비가 갈리는 정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드렸는데 한마디로 연준발 오버슈팅이었다. 정말 새벽 3시부터 FOMC를 지켜봤는데 금리 결정 후에 3시 30분 기자회견장에 파월이 등장함과 동시에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굿 애프터눈 한마디 했는데 나스닥이 정말 빅쇼트를 연상케 하는 음봉이 팍 떴습니다. 이 음봉입니다. 비트코인은 나스닥을 따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또 방어를 잘 해줬는데 정말 나스닥 무시무시했습니다. 등장빔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본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75bp 인상은 계획에 없고 논의된 적이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서 정말 이게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맞나 이런 의문이 들 만큼 이 상승분을 보고 있는데 이거 정말 불장이 오는 거 아니야? 매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떨어졌는가도 간단히 살펴볼 텐데 어제 오늘의 패닉셀은 어떤 하나의 이유를 특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미국의 DTCC라는 중앙예탁청산기관에서 마진 담보 컷 룰을 월요일부터 적용을 시키는데 마진콜, 즉 강제 청산의 위험이 있었고 기관이랑 은행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셋오프, 매각시키면서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S&P 맵을 보시면 정말 빨갛게 물들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산들을 정리하면서 마진을 준비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나스닥을 쫓아가면서 완벽하게 커플링되는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하락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고 5월 5일 새벽 급작스럽게 발생된 매수세는 시장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가라앉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전 영상을 통해 지금 시장에 내포되어 있는 5가지의 악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전 영상을 짧게 참고해 본다면 로이터 통신의 매크로 분석글을 살펴보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에 두 번째 2월 24일 러우 침공 발발 후 유가와 식품 가격의 상승, 자, 세 번째 중국의 봉쇄, 네 번째 고용 비용의 급등, 다섯 번째 일자리 창출로 인한 추가 임금, 이런 모든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에 가속을 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오늘 푸틴이 제품과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 모든 것들은 연준이 더욱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5가지의 문제는 여전히 시장에서 해소되지 않은 악재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 시장을 주시할 것이다, 75bp 금리 인상은 염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경제가 나아지고 있네, 연준은 50bp 인상을 몇 번 더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하려는 움직임을 예고하네,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호재로 작용을 하는가 했지만 사실상 빅스텝의 첫 걸음을 뗀 것이고 앞으로 목표 인플레까지 수차례나 50bp를 올린다는 것이고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배는 넘쳐나서 공급망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고 게다가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20% 올리면서 또한 에너지를 루블화로 판매하니까 루블화는 또 강세를 보이고, 자, 그렇다면 이런 인플레의 주요 원인들 중에 연준이 러우 전쟁의 지속, 락다운, 이런 걸 막을 수가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페드의 발표가 실질적으로 시장경제의 완화로 긴축의 고삐를 푼 발표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으로 볼 수 없는 일시적인 반등이었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혼조세를 띠고 있는 시장에 월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주요 코멘트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나스닥은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기관과 펀드의 매도세가 강하다, 어제의 시장 분위기는 과매수였고 오늘 상황이 현실이다, 트레이딩을 지양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지금 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장세는 더욱이 예측이 아닌 대응을 잘 해야 하는 시장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시장의 약세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매수세가 발현이 되어야 합니다. 투자 심리를 전환하는 촉발제가 필요한 것인데 결국 연준의 결정이 핵심이 될 것이고 긴축적일 필요가 없다, 이런 증거가 필요하겠죠. 어제 FOMC 때의 상승분은 50bp 금리 인상이 수차례 반복될 것이다, 이 부분을 무시한 것이고 최소 2번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심리가 전환되는 촉발제는 무엇이냐?
인플레가 고점을 찍었다는 증거라든지 오늘 밤 9시 30분에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물가와 함께 연준이 정책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자, 이 고용지표가 1, 2월에 호조를 보였다가 3월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면 4월에 좀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든지 인플레가 고점을 찍었다는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 긴축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강력한 매수세가 발생되면서 또다시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겠습니다. 자, 늘 그랬듯이 세력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기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든 후에 이 부분에서 러우 사태 종료라든지 중국의 봉쇄 조치 해제라든지 이슈와 뉴스, 호재를 터뜨리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자, 위기는 기회라는 점.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은 이런 시장에서는 더욱 잊지 마시고 투심을 잡으면서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차트적인 접근 외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처럼 하루하루 심리가 급변하는 이런 장세에서는 더욱이 원칙을 지키는 매매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비트코인이 37,300달러를 이탈하면서 모두 현금화한 상태입니다. 현금화하지 못했다면 손실이 발생했겠죠. 원칙을 지키는 매매가 시드를 안전하게 지키고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상단은 비트코인 차트고 하단은 이더리움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정말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지, 비트코인은 폴링 웨지를 하단으로 이탈했는데 이더리움은 폴링 웨지 패턴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알트코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영상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장이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이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 계시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리서처였습니다.